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행한 남자 창오빠 강호동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하는데 굉장한 또 스페셜한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엠마쌤이라고 하고요. 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 교육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 모시기 힘든데 시간 내주셨어요. 아닙니다. 꼭 와야죠. 애정님들 뵈러 아하.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정님들. 특별히 제가 모신 이유가 또 우여곡절이 많으셔서 망했죠. 맞아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창업을 여러 번 했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뭐 요새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자본금 없이 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는 한 월 매출 1억 이상의 이제 사업체를 일구고 있습니다. 야, 이쪽이 ROE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익률이 좋잖아요. 야, 1억 하면 얼마가? 야, 안 물어볼게요. 괜찮다. 주로 어떤 일 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마케팅 교육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원래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마케팅 대행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대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대행사를 홍보할 돈이 없는 거예요. 마케팅할 돈이 없어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케팅 지식을 교육으로 이제 알려주면은 이 교육으로 들으러 오신 분들이 한두 명 정도는 대행을 맡기지 않을까? 그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교육을 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그로 커넥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 수강생들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그로 커넥트라고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그 30만 건이 넘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 교육을 한 것 자체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했다가 교육이 잘 돼서 대행은 안 하고 교육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요 얘기 너무 재밌다. 얼마로 시작한 거예요? 없었어요. 네? 돈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사업자만 바로 냈었고 재밌는 게 첫 수업에서 그 현대백화점 담당자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그 담당자분이 바로 대행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첫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그거와 관련된 교육을 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 세미나 형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유료의 어떤 과정이 됐든 근데 처음에 하시기에는 조금 과정을 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2시간짜리? 한두 시간짜리 수업을 열어보는 거를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죠. 야, 그럼 뭐 처음 창업은 단돈 몇십만 원에서 지금 1억까지 지금 올리신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첫 매출이 79,000원인가? 한 달 매출이 79,000원? 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여기까지 1억 온 게 뽀록은 아니에요. 뽀록은 아니고 그 망했던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첫 창업이 뭐였어요? 제 첫 창업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의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일거리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었고 주 컨텐츠는 은퇴하신 분들을 그냥 이대로 집에 계시긴 너무 아깝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었죠. 와, BM 비즈니스 모델 되게 좋았다. 몇 살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때 시니어를 23살 때 대학생 대학생 때 야,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시니어를 위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충분히 이제 거의 청년급이거든요. 아, 그죠. 시골엔 그렇죠. 그쵸? 근데 도시에 와보니까 그보다 더 젊은 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다 은퇴하시고 이제 퇴직하시고 일을 찾는데 없는 게 이게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거를 뭔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은 언론에서 이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노인과 청년의 윈윈하는 비즈니스다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광고비 하나도 안 내고 막 전국 방송을 타니까 저는 마케팅이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지 마케팅을 왜 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망했죠. 그 다음 또 프로젝트 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업을 접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사이에 마케팅 대행사도 갔다가 컨설팅 회사도 갔다가 막 여러 회사들을 다니면서 오래 있지는 않았고 되게 짧게 다니면서 빠르게 습득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도 총괄해서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수업을 열었는데 수강생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쯤이면은 아예 퇴사를 해서 내가 제대로 이거를 키워봐야겠다라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바로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런칭한 게 하우.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시작한 계기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시작했었겠네요. 아니요.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뭔가 하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이런 수업을 열었고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들으세요 하는 되게 저렴하게 처음에 수업을 열었었거든요. 네. 그럼 마케팅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경영을 전공을 했어요. 경영학을. 학교하고 이 지식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상관이 별로 없는데 제 첫 창업이 왜 망했을까를 제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 얘기 좀 계속 해주세요. 계속 되게 긴 슬럼프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거의 이제 틀어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만나고 왜 내가 안 됐을까? 왜냐면은 그때는 막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막 언론에서 때려주고 막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마케팅을 굉장히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을 굉장히 하는 거를 되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하지 왜 그걸 팔려고 해? 이것만 잘하면 알아서 찾아올 텐데 왜 마케팅을 해? 라는 생각 때문에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뭐 방송 타고 이런 거는 운이잖아요. 그냥 한 번 오는 운이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 좋은 것들을 계속 고객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는 근데 그거를 안 했었던 게 제가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마케팅을 굉장히 진짜 미친 듯이 팠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 라는 그때는 그 절박함이 있어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쪽으로 일부러 회사도 더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에 대한 이제 절실함을 아시게 됐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커넥팅 더 다시라고 그 과정들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마케팅 회사를 온 것 같아요. 소름 돋잖아요. 그때 그거 인정하지 않고 안 했더라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하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마케팅은 굉장히 뭐 수준 떨어지는 뭔가 그런 거야. 나는 이제 내 사업만 내 하는 일만 열심히 할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 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시장은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야기 듣던 와중에 결국 1년 동안 망하고 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멘탈 나갔다 했거든. 지금 여기 코시국에 다 힘들어하고 멘탈 나가신 분 많거든요. 그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떨어진 자신감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찾아봤더니 누구는 막 나는 할 수 있다를 막 하루에 100번씩 써라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구는 뭐 매일 산을 올라라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 빡세고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거를 하루에 매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 기사에서 봤던 게 어떤 분이 사업이 한 7번인가 8번인가? 9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망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면은 그 하루에 그 칫솔질을 뭐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는 걸 기사에서 어떻게 본 거예요, 제가. 이거 졸라 특이하다. 그쵸. 그래서 저도 3분 동안 칫솔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요? 내가 되게 작은 승리를 하루에 하나씩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큰 노력을 하면은 또 쉽게 포기하니까 또 더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니까 되게 쉬운 걸 정한 거예요. 칫솔질을 3분 동안 하겠다. 와. 그래서 그 3분 동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엠마쌤 봐보세요. 치아가 하얘요. 도대체 얼마나 문지른 거야 이 치아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 거를 세우는 게 좋아요. 조금씩 이렇게 맞아요. 간헐적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막 잠옷을 고급스러운 걸 입는다든지. 네, 막 그 정도로 간단한 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지속하는 게 어렵거든요. 처음에 3분 하는 건 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매일 3분 하려면 되게 귀찮고 그쵸.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거지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일주일 동안 이걸 했어. 네. 이 정도의 자존감 회복을 해야만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걸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내가 진짜 슬럼프에 빠져 있다 할 때는 너무 큰 목표를 보면서 가면 안 되고 진짜 그냥 한치 앞에 살짝 위의 목표 정도를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송 이후로 계속 이제 분노의 칫솔질 때린지 우리 애정이 계속 나올 것 같아. 네, 이렇게 치아가 하얗고 가지런하게 될 수 있다라는. 네, 또 다른 거 뭐 없었어요? 자존감 키우기 멘탈. 그리고 저는 이제 말을 너무 못했어가지고 진짜요? 네, 릴리?
제 인생 최대 컴플렉스가 말하는 거였어요. 아 진짜요? 네. 말도 왜냐면 안 돼. 이렇게 친구들이랑 말하는 거는 너무 쉬웠는데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말한다거나 이런 걸 아예 못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또 했었던 게 말하기 연습이었었어요. 말하기 연습. 다 썼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A4 한 페이지를 10포인트 그 폰트체로 쓰면은 이제 이거를 한 페이지가 5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내가 말할 거면 12페이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걸 외웠었어요. 와. 지하철 다니면서 외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조금씩 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존감 회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망했던 이 부분이 극적으로 여기까지 오시니까 제가 뵙고 싶었던 거예요. 아. 단점을 계속 꾸준히 이제 극복하려고 책에서나 영상이라든지 그거를 일단 간단한 것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갑자기 칫솔질이었던 거지. 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보면 자기 스타일 커스터마이징 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꼭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큰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하나의 도움되는 역할이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멋있다. 아, 아닙니다.